못하겠네요. 남녀국자, 신혼여자 잡기, 원작 고은, 각색 고은, 네. 1930년대, 2020년대, 경성 경철점 외 서울 국민능력 흰충 분포 1. 작업실 이곳은 흰충 분포 3명의 여성 작가 은서, 이미 경은이 사용하는 작업실이다. 윤희와 경은은 그를 방해하는 원하는 작업입니다. 그들은 은서를 설득하여 99일간의 생활 의식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다. 작가님? 네. 요즘 글이 잘 써집니까? 네?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요즘 글을 잘 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잘하죠. 술술 잘 쓰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키보드마다 잡기가 붙어있는데도요? 정말입니다. 뒷면을 줄이며 뒷거를 붙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문서하라고 흔적하지 않고 통화사를 시킵니다. 정말요? 키보드마다 잡기가? 네. 하나도 아니고 둘.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웃겨 정말. 네? 뭘 하셨습니까? 좀 빨리 지금. 아니에요. 아니군요. 근데 잠깐만요. 작가님 뒤에 내 뒤에 뭐요? 뭐 귀신이라도 붙어 있나요? 아니요. 여자분이 서 있습니다. 그 여자 또 뭐라고 있죠? 소복이라도 입고 있어요? 머리카락 막 풀어헤치고? 아니요. 검정 치마에 검정 저고리 입고 모습은 단정하네요. 다만 작가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네요. 아하, 저를 부러지게 보고 있군요. 잠시만요. 이름이 이자키라고 하네요. 네, 누가요? 뒤에 계신 분 말이에요. 이자키요? 은서, 천천히 뒤를 돌아온다. 검정 도구리에 검정 치마를 입은 운명한 상처를 당긴 여자. 여자는 은성 쪽으로 한 발을 더 나간다. 은성은 뒷걸음을 걷다가 문을 닫고 바닥으로 쓰러진다. 윤희와 경은이 달라 은성은 예쁘지만 은성은 몸을 들어 움직일 수 없어. 이 연구실 큰아버지에 대한 연구실 은성과 큰아버지가 마주보고 앉아있다. 회의를 위해는 오래된 원고문처 연구장이 있다. 이 일기장의 주인이 이자키라고? 네, 큰아버지. 신여성이냐? 신여성이요? 그러니까 동경에서 유학을 한 여자란 말이다. 아니면 이화여전 정도 나온 공부전 말이다. 와우. 학교는 안 다녔다고 써 있어요. 어쩐지 글씨 꼬라지가 가가 간신히 뺀 여자 같더구만. 큰아버지, 이자키는 학교 교육은 안 받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책을 읽었어요. 글도 열심히 썼고요. 책을 많이 읽었든 글을 많이 썼든 무학의 여자는 공부에 도움이 안 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명심해 듣거라. 이자키인지 뭔지 그렇게 영양가 없는 여자한테 관심 좀 끄고 이젠 오영락에게 집중하도록 해라. 네. 무시 기분이요. 그리고 말이다, 은성아. 나는 악마의 행보에 늘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엔 내가 늘 걸렸어. 안나는 번듯하게 성장했는데 피가 섞인 내 조카딸은 등단도 겨우겨우 하고 책이라고 냈지만 아무 주목을 못 받았잖니. 내 글이 소위 잘 나간다는 작가들과 비교해 뭐가 그리 부족하겠니? 내 작품은 아주 훌륭해. 그런데 작품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도 이제 문단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작가는 어린아이와 같아. 작가를 향한 애정의 손길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 가뜩 책도 안 팔리는 시절에 지지해주는 출판사 하나 없이, 밀어주는 선생 한 명 없이 빛을 내긴 어렵다. 음식 좀 더 그렇잖니. 누가 먹어주고 칭찬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야 장사가 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없죠. 진짜. 그래야 장사가 될 거 아니냐. 글도 마찬가지야. 내 글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서서 알려줄 사람을 만나야 한다. 작가가 글 열심히 쓰는 건 당연한 거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거야. 어디 문학만 그렇더냐. 세상 일이 다 그러하지. 3. 석고. 중수는 석고 문을 닫고 흩어진 책을 책장에 꽂는다. 그러다가 문득 책 읽기에 영혼이 없는 작품을 바라보시. 중숙이 누군가요? 중숙. 영주 쌤이 주세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너무 제가요? 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읽고 있니? 어머니 공부 정림 아주머니 소설이요. 정림이 이번 소설도 꽤 잘 썼나 보구나. 어떻게 될지. 네, 문장 하나하나 다 좋아요. 게다가 이번엔 제가 예측하지 못한 정말 훌륭한 결말을 썼어요. 아, 정림이가 부럽구나. 어머니, 비도라고. 어머니도 정림 아주머니의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다니? 어머니의 소설도 훌륭하긴 하지만 뭐랄까요? 시간 순서대로 쓰여서 뭔가 밋밋한 것이 있어요. 왜 소설이 밋밋하고. 네, 어머니는 시간이 흘러간 대로 쓰셔서 이야기에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 밋밋도 있구나. 어머니 주제도요. 어머니가 만드신 의미들은 선악이 너무 분명해요. 저는 선과 악 그 중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나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고 환영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선악의 중간에서 분명하지만 끝내 선을 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쓰고 싶어요. 자기야. 네, 어머니. 나는 위에 쓰고 있단다. 내 덕분에 앞으로 쓰고 나타난다. 네, 당연하죠. 어머니, 저도 저를 위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쓴 글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한테 읽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 걸 저만 보는 거 싫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네, 많은 사람에게요. 글쎄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아버님은 알겠는 거 아니? 잡히면 책을 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중수도 멍하니 생각 어딘가에 시선을 주고 있어요.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나니 모자가 달린 위옷은 넉넉히 보인다. 여자의 위옷 앞판에는 앤드라는 글자가 쓰여있다. 중수. 나 목소리가 낮은 있어. 고날씨. 오늘도 오셨군요. 앤드가 중숙을 빤히 쳐다본다. 중숙은 앤드의 눈에 눈물이 고는 것을 본다. 왜 울고 있지요? 오늘은 당신 이야기 좀 하다 가세요. 혹시 당신도 나와 잡기처럼 쓰는 여자인가요? 글을 쓰는? 앤드의 입이 발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때 중숙은 아랫배를 끌어안는다. 중숙의 입에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중숙을 바라보던 앤드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연합과 자키 마주보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나는 자키 어머니를 정말 존경했어. 어떤 점이요? 맑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셨고, 그렇게 말해주시니 어머니가 더 그립네요. 자키는 어머니와 소설 이야기를 했다지? 네, 강의도 우리가 쓰는 소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에도 묻고 싶었어. 자키는 왜 소설을 쓰려고 하지? 작가님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닌가요? 같은 마음?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 말이에요. 그 세계를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렇지. 내 마음속에 있던 세계가 문장으로 완성됐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지. 참, 이번 글의 제목을 정했어? 네, 정했어요. 미쿠니 주택이에요, 제목이. 미쿠니 주택? 운동에 있는 미쿠니 주택이요. 그 주택이 소설의 배경이에요. 거긴 내지인이 운영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살고 있어요. 노동자 이야기인가? 네, 두 노동자가 나오죠. 주인공은 대문자 제이와 소문자 제이. 이들은 여성이에요. 혹시 대문자 제이와 소문자 제이는 종숙과 자키, 저희 모녀 이야기예요. 두 사람 이야기라고? 네, 낮에는 노동자로 일하지만 밤에는 글쓰기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는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걸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참, 작가님, 국내에 언제 가신다고요? 뭐랬지? 누가 편찮으신데요? 아버지와 누이가 모두 두 분 다요? 음, 국내에는 아버지와 누이 두 분만 사세요? 아니 누이의 어린 자녀들도 그렇지. 그렇군요. 모쪼록 빨리 나오셨으면 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내가 원고가 밀려서 앞으로 소파에 자주 올 수 없을 것 같아. 얼마나 밀렸어요? 원고를 잘 쳐준 곳은 평가를 모두 다 받았으니. 소설 말고도 마감을 해야 할 글이 있나요? 있지. 소설 이외 글을 쓰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돈이 필요하니 그렇지. 미안해요.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자키가 몇 개만 써줄 수 있어? 네. 아니, 농담이구나. 테마사는 복원된 일기장로, 한문치의 출력권은 은섬에게 드립니다. 은섬은 일기와 출력권을 잇따라 거래를 크게 가르칩니다. 이자키는 왼손으로 일기를 쓴 거죠?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것도 그 이유였고요. 네. 오른손을 다시 했습니다. 어쩌다 다셨어요? 10월 9일 일기를 보면 전차에 치여 손을 못 쓰게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와,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무슨 일이 더 있나요? 오영락의 미쿠니 아파트는 이자키의 소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오영락이 이자키 글을 훔쳤다는 겁니다. 설마요. 오영락 같은 작가가 왜요? 돈이 급했던 모양이죠. 돈이 좀 된다고 하면 청탁을 다 받아서. 그래서 자기 연인의 글을 훔쳐서? 네. 오영락은 이자키를 사랑했던 게 맞나요? 원래 배신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일은 없지요. 아, 오영락이 유부남이었네요. 네. 자키도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신문사, 영락이 공부하는 신문사. 자키는 무리무리 걸어오는 오영락을 발견한다. 그는 고급진 양복차 위에 가슴에는 행복치를 꽂혀있다. 가죽 구조는 반짝반짝 빛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그 누구보다 어둡다. 자키가 후다닥 뛰어가 영락 앞을 가로막는다. 자키 여긴 어쩐 일로? 용무가 있으니 왔겠죠? 나에게? 당신에게. 무슨 일을? 본인이 잘할 텐데. 나는 잘 난 다 알고 있어. 당신 왜 내 글을 훔쳤어? 그건 내 소설 미쿠니 주택이 어떻게 미쿠니 아파트로 둔갑한 거야? 입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 설마 10년 문의에 낸 내 글을 빼돌린 거야?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날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신문에서 큰 돈을 제시했어. 마침 동네에 있는 식구들이 아팠고 그 돈이 꼭 필요했어. 동네의 당신 식구? 당신 아버지야? 당신 아내야? 할 말이 없어. 신문화가 총독부 기관지인 거 몰랐어? 거절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라도 그랬을까? 식구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 아내가 수술을 안 받았다면 살 수 없었을 거야.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동네에 있다는 당신의 안사람이 아프면 내 소설을 도둑질해가도 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내 소설만 훔쳐간 게 아니야. 당신은 아내가 있으면서 나한테 접근했어.
당신은 언제부터 도덕과 윤리를 엿바꿔 먹은 거야? 자기, 내 입장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자기가 영락에 빠면 힘껏 때린다. 행인들이 휘둥그레진 민호 자기가 영락을 본다. 그중 한 민호군이는 민호 불알이네. 어디 감히 여자가 벌건 대낮에 남자의 뺨을 때리냐고 세상이 날쌔다고 하면 당장에 죽는다. 영락은 자기를 흥인이 없는 곳으로 칼을 잡아뿐다. 내가 이렇게 사고롭게 내가 한 짓은 벌을 받아 냈다는 하는 일이야. 어떻게 해야 자기의 마음이 풀어질까? 내 작품을 훔쳤다고 당신이 관여하고 있는 신문과 잡지에 반성문을 싣도록 해. 그건 곤란해. 방금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그 말은. 당신은 나만 비만한 게 아니야. 당신의 둘이 사랑하는 독자들을 우롱한 거야. 마지막 기회야. 반성문을 제대로 싣도록 해. 영락은 비틀거리며 담벼락 아래를 보낸다. 자기는 그의 뒷모습이 점이 될 듯하게 한마디 거리를 누릅니다. 7. 밤거리. 자정이 지난 시간 아버지의 첩이었던 미선이 문을 두드린다. 자기는 밖으로 나가 미선을 맞는다. 미선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늦은 시간에. 어디 가요? 네, 히로시마예요. 우리 아버지도요? 아니요, 이은규랑은 진짜 끝났어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원수 같은 내 아버지와도 인연이 끊겼어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난 이제 노름빛에 팔려다닐 일이 없어요. 미선은 소리는 없지만 얼굴이 눈물에 꼭 젖는다. 자기는 미선의 손을 꼭 잡는다. 히로시마에 연고가 있어요? 같이 일했던 언니가 공장에 다녀요. 자리가 있다고 언제든 오라고 했어요. 잘 됐네요. 우리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어요. 내 걱정은 말아요. 난 당신이 걱정이에요. 순사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떠나요. 네, 그래야죠. 그것보다 미설 씨 어디에 있든 꼭 행복해야 해요. 네, 꼭 행복을 찾을게요. 당신도 행복하게 지내요. 참 혹시 기억해요? 내가 전에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후라고 짓겠다고 했던 거. 그럼요. 기억하고 말고요. 난 결심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을 낳을 거예요. 참 내 진짜 이름은 고진명이에요. 그럼 아이 이름은 고우가 되는 거겠죠? 이름이 좀 이상한가요? 전혀요. 아이 이름은 그 아이를 낳은 어미가 짓는 게 맞아요, 미설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나야죠. 8. 작업실. 테마사는 자기의 일기를 소리를 읽고 있다. 왼손으로 나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테마사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허공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한다. 나오세요. 거기 있는 거 다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까? 잘 보여요. 날 어찌할 생각이에요? 어찌하다니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일기장으로 뭘 꾸미고 있잖아요. 뭘 꾸밀 생각은 없어요. 단지 미쿠니 아파트가 당신 글이라는 걸 안 이상 안 이상? 그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버젓이 살아있을 때에도 오영락한테 빼앗긴 작품을 찾아오지 못했는데요. 오영락의 필체가 근거가 될 거예요. 그의 자필로 쓴 서가문이 여러 개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계약서에 그가 남긴 서명을 찾았습니다. 초고의 필체와 그가 남긴 필체가 불리치하다는 게 증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일기장도. 작금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정의롭습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건 이은선 작가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많이 애쓸 거라는 겁니다. 이은성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신과 같습니다. 묵묵히 쓰는 소설가예요. 묵묵히요? 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쓸 사람입니다. 고독한 길을 걷는 사람이군요. 고독한 길은 맞지만 그 길이 결코 불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상황이 이리 됐지만 저도 살아있는 동안 내 문장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키님, 네, 인간 세상에서 소송거리면 안 되는 걸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요. 알고 있어요. 이젠 떠나야 합니다.
맞아요. 내 일기장이 나를 부천에서 2층으로 잠깐 불러낸 것 뿐이니까요. 나도 더 이상 이곳에서 썰을 생각이 없어요.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해준 공소에 어느 사람이 많을까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이 잡기가 아니라면 쓰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쓰는 사람들, 자기 문장에 있는 사람들. 작기와 테마사가 작업실을 나간다. 잠시 후 은성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와 책상 앞으로 다가간다. 서랍에서 노트와 볼펜을 꺼낸다. 은성은 볼펜을 만지작거리다가 오른손에 쥐는 볼펜을 왼손으로 옮겨 적는다. 그리고 천천히 문장을 적는다. 오늘은 테마 시작일로부터 99일째이며 작기를 제대로 쓰는 첫날이다.